여러분들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유태경전에 나와 있는 말로 결국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리버풀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은 축구 통계 매체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에 팀에 뽑혔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에 팀을 발표했습니다. 9월 평점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트넘 주장으로서 첫 시즌을 맞이한 손흥민은 리그 개막전이었던 브렌트포드전부터 7라운드 리버풀전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해 토트넘의 6경기 무패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나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부터 플레이메이커로 발군의 기량을 과시하며 팀 승리를 이끌더니 9월부터는 골잡이로 돌아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 이전인 지난 2일 벌리전을 시작으로 손흥민은 본격적인 파괴력을 선보였는데 벌리를 상대로는 시즌 마수거리 골을 포함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부진을 말끔하게 씻어냈습니다. 이전 경기들과 달랐던 점은 손흥민의 위치였습니다. 3라운드까지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했던 손흥민은 벌리전에선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을 대신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습니다. 중앙에 선 손흥민은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0대1로 뒤지던 전반 16분 왼쪽 측면 공격수 마노르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키를 넘기는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후반전 2골을 추가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고 이전 3라운드에서 득점이 없었던 아쉬움을 완벽히 날려버렸습니다. 이어진 셰필드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쳤지만 아스널전에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실점할 때마다 곧바로 균형을 맞추는 득점을 2차례나 터뜨리며 아스널 원정에서 팀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도록 맹활약했습니다. 득점은 리버풀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36분 메디슨이 히샤를리송의 침투를 확인하고 패스를 건넸고 히샤를리송이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문전 앞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이를 가볍게 돌려놓으며 리버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9월에만 리그에서 6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2위에 오른 손흥민은 평점에서도 그 활약이 증명되며 후스코어드닷컴이 선정한 9월 이달에 팀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1일 리버풀전 득점으로 유럽 통산 200호골을 기록하는 기염도 토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0년 10월 함부르크 소속으로 데뷔골을 기록하며 유럽에서의 득점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점차 득점력을 길렀고 레버쿠젠에 합류한 후 손흥민의 득점력은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득점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데뷔 시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데뷔 시즌이었던 2015-2016 시즌 당시 40경기 출전에도 불구하고 8골에 그치며 이적까지 고려할 만큼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았고 결국 득점력을 폭발시켰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한 득점을 기록하던 손흥민은 지난 2021-2022 시즌 리그에서만 23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으며 지난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에도 성공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에서만 151골을 넣은 손흥민은 유럽 통산 200호골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팀과 선수 본인에게 의미가 깊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손흥민은 대기록 작성과 함께 토트넘의 리더로도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주장으로 선임된 손흥민은 팀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 경기마다 팀 동료들을 격려하고 챙기는 모습이 경기 화면에서 자주 목격됐으며 지난 셰필드전에서는 그간 부진한 성적과 함께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히샬리송을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팬들과의 인사에서 히샬리송을 가장 앞으로 밀어주며 그가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토트넘 내부팀 분위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뒤처지면 서로 손을 내밀고 모두가 기꺼이 그렇게 행동하기에 우리는 팀과 선수단으로서 정말 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가까워지고 있고 이보다 더 끈끈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선수단이 한 팀으로서 강하게 뭉쳐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이달에 팀의 이름을 올리자 영국 언론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이 완전히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이며 움직임 하나로 리버풀 붕괴시켰다며 파괴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미디어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을 해리 케인과 비교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신개념 스트라이커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까지 6골입니다. 4라운드 벌리전 해트트릭과 6라운드 아스널전 멀티골, 7라운드 리버풀전 1골입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은 손흥민의 골이 우연이나 상대 실수나 역습 상황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압박으로 만들어낸 근거 있는 득점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왼쪽 윙어로 출발했지만
센터 포워드 히샬리송이 부진하자 토트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손흥민을 벌리전부터 원톱으로 출격시켰는데 따지고 보면 원톱으로 선 4경기에서 6골을 기록한 셈입니다. 사실 커리어 내내 윙어로 뛴 손흥민을 가운데에 배치하는 작전은 모험 내지는 고육책으로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8월 케인을 미넨에 팔고 대체 스트라이커를 사오지 않았습니다. 정통 센터 포워드는 히샬리송 한 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히샬리송이 침묵하면서 단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센터에 배치한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의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대박 내지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이 케인과 견주어 손색이 없으며 스피드는 케인보다 낫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케인은 골 결정력과 함께 이 선에서 볼을 배급하는 10번 플레이메이커 능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정상 공격수에 등극했습니다. 손흥민은 창조적인 10번의 재능은 부족하지만 움직임으로 이를 커버합니다. 마침 토트넘에는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훌륭한 플레이메이커가 있기에 손흥민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를 유인하고 상대 진영으로 몰아넣어 매디슨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을 창출합니다. 다시 말해 손흥민 본인이 직접 볼 운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기에 오히려 케인보다 정통 9번에 더욱 가깝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케인이 9번과 10번 사이라서 링크 플레이에 적합하고 토트넘에서 뛸 때 90분당 평균 0.92개의 플레이 스루볼 전환을 기록한 반면 손흥민은 9번과 7번 사이 어딘가에 완전히 새로운 프로필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활약이 이어지자 최근에는 스페인과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레알이 프리미어리그의 스타인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사디오 마네의 언급으로 레알 이적설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독일에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다시 한번 레알 이적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음 시즌 손흥민이 계약 기간이 불과 1년 남는 상황이기에 이적설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피차에스는 레알이 선수단 강화를 위해 주목하고 있는 이름 중 하나가 손흥민이고 그는 토트넘의 진정한 아이콘이 되었다며 손흥민의 레알 이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레알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전 스트라이커인 카림 벤제마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난 이후 킬리안 음바페와 홀란드의 이적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적 시장에서 호셀로를 영입하는 데 그치며 최전방 무게감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시즌을 앞두고는 음바페를 영입할 수도 있지만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소화하는데 거부감이 있다고 알려졌기에 스트라이커 보강은 필수적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다재다능함은 그를 향후 레알이 이적 시장에서 선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선수로 만들었고 레알은 한동안 손흥민의 행보를 예의주시했으며 그의 영입에 관심을 표해 구단 팬들을 기대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투자가 될 것이지만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이 영입에 기꺼이 청신호를 줄 수 있으며 경험 많고 재능이 뛰어난 손흥민은 레알의 스타들 사이에서 새로운 빛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흥민의 이적이 성사된다면 레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벌리전부터 리버풀전까지 맹활약하며 9월 이달에 팀까지 선정된 손흥민의 상승세는 레알의 관심에도 더욱 힘을 더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번 여름 우승 트로피를 위해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했던 해리 케인은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도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케인은 토트넘의 상징과 같은 스트라이커였습니다. 2004년 토트넘 유소년 팀에 입단한 케인은 19년 동안 토트넘과 함께했고 2014-2015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EPL 득점왕을 3차례 차지했고 토트넘에서 278골을 넣으며 구단 최다 득점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유소년 팀에서 성장해 세계적인 공격수로 자리잡은 케인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냈습니다. 케인은 이번 여름 정들었던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이적했습니다. 미넨 합류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우승 트로피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미넨은 케인의 야망을 이뤄줄 수 있는 구단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를 제패한 독일 최고의 명문 구단이었고 2012-2013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는 분데스리가 11연패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도 6번이나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지난 8월 13일 라이프치히와의 독일 슈퍼컵 경기에서 미넨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지만 첫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미넨은 라이프치히에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케인은 후반에 교체로 투입됐지만 이적 직후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고 라이프치히의 우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2024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 후 케인은 절정의 득점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6경기, 8골 3도움으로 리그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3라운드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케인이 여전한 기량을 보이고 있지만 놀랍게도 미넨은 분데스리가 1위가 아닙니다. 미넨은 6경기 4승이므로
분데스리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단은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바이엘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5승 1무로 무패 행진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에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2023-2024 시즌 미넨의 분데스리가 12연패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때문에 케인과 미넨이 마지막에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경기에 지친 손흥민이 선발로 다시 나와 활약할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손흥민 선수를 관리하는 모습을 본받아 A매치 평가전 등 국대 차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태극 마크를 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에 모든 경기를 다 뛰고 싶겠지만 이제부터는 관리가 필요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구에서 부상은 떨어진 체력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나이도 있는 만큼 국가대표도 세대 교체를 준비해서 서로 맞춰 가야 한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의 보물이기에 아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레알 말고도 다른 리그와 다른 클럽의 진지한 오퍼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깊은 신뢰가 있다기보다 냄비 같고 프리미어리그도 그의 가치를 아직도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케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에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모든 톱니바퀴를 제대로 맞추고 있기에 손흥민 선수도 제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케인보다 월등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골도 훨씬 낫습니다. 다만 부상과 국대 차출이 문제가 될 전망이기에 이 부분을 확실히 관리해줘야 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이번 시즌에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